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바로 좀 연결하죠. 이수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박영선 정책위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뭐 일반적인 그 예상에서는 상식으로 볼 땐 벗어난 결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결론은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박원순 이사가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5%가 50%를 흡수하는 매우 이례적인 합의, 다시 말해서 정치공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신선함이 있죠. 예, 예.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가 5%의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 기간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정치권에 준 의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째,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바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I wanna be, 그러니까 워너비 현상, 무엇이 예.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내년도 대선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박근혜 대서해론의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이제 조짐을 읽었고요. 예. 또 MB 정권의 이 강압 정치, 그다음에 숨막히는 정치가 국민에게 상당히 상처를 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예. 두 번째, 정책적으로는 이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의 이념 싸움을 끝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진보의 장점과 보수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국민 중심의 정책, 생활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끝으로 세 번째는 이 SNS 시대를 맞아서 안철수 교수가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기존의 기성 언론들은 속기사 내지는 안철수 팔로워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성 언론의 플레임을 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박영선 정책의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연결된 질문인데요. 네. 따라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미 이제 저희가요, 정책적으로, 예.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에 그 뿌리를 두고 진보를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예. 그 기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수의 장점, 그리고 합리적인 면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민 중심의 정책, 그리고 민생 생활 중심의 정책을 예. 이끌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 그것보다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배출 전략은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어제 이제 그 박원순 변호사로 단일화된 이후에 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야권 후보 단일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입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큰 변수고 또 관건이 될 텐데요. 아까 박원순 변호사 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네, 저도 예. 이렇게 뭐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유시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호 2번이 아닌 경우에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예.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런 이제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박원순 이사와 어떻게 교감하느냐, 예. 이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럼 우선 당내 경선부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원순 변호사를 포함해서 통합 경선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예.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고위원회는 의견이 많이 좀 갈리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회 얘기를 더 하긴 좀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네. 보도를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나 그 충돌이 어떤 핵 융합으로도 뭐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건 그러면 최고위원회 결정을 좀 지켜본다 하더라도. 네.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한명숙 총리도 출마 여부를 결론 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요? 네, 예. 그래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출마 그 자체를 존중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이 반한나라당
예.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런 절대정명의 그런 명제 속에서 예. 이것이 아주 폭발력을 갖는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예.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박영선 정책의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시종일관 입장이 같습니다. 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예.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경우가 없이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당내에서? 꼭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를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예. 뽑는 데 있어서 가장 민주당으로서의 역사성과 그리고 민주당의 존재 의식을 에너지화할 수 알겠습니다.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